시간인데 얘기를 하면서 먼저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게 이게 아무래도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좀 온고지신이란 말처럼 온고 뭐 옛것을 좀 이렇게 잘 보듬고 지켜나가고 하는 취지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좀 뭐 말을 하는 저도 좀 많이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뭐 다른 좀 학생야구나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도 좀 우리 다 같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 너무나 당연한 명제지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꼭 한번 하고 싶었어. 사람이 밉던데 그럼 어떡해요? 밉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사실. 그렇죠. 그 사람이 또 집에 가면 굉장히 자상한 남편일 수 있고 다른 곳에서 또 몰래 다른 또 좋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남몰래 어떤 선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나도 이제 뒤에서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알면 사람들이 기절할 거야. 나 진짜 지저분하거든 나도. 범죄는 아니죠? 사실은 조직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 제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나도 좀 한때 좀 습관적으로 썼던 말 중에 이런 말을 이제 정말 쓰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그런 말을 쓰잖아요. 우리나라 야구는 지도자는 뭐 이런 거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들 학부모가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집단 전체를 그냥 도매급으로 그냥 퉁쳐서 그냥 딱 재단하고 판단해버리는 이런 말들은 가급적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아니라 안 썼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 행동, 문제가 되는 말에 집중해서 어떤 비판을 하는 태도를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런 식으로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지도자의 뭐 폭력이라든가 어떤 뭐 훈련의 어떤 그 올드스쿨함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하게 되면 이게 그 해당 지도자에 대한 어떤 비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다른 지도자분들에게 힘을 굉장히 빼버리는 일이거든. 맞아요. 그리고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될 게 없어 이게.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학부모들이 문제야. 뭐 이런 얘기 해버리면 그걸 또 그 팀 안에서든 어떤 형태로든 뭐 저는 어쨌든 좀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이렇게 이런 채널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얘기도 하지 않고 그 안에서 힘겹게 그 그런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는 거지.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굉장히 좀 힘도 빠지고 뭔가 이렇게 좀 동기가 좀 자극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런 표현들은 우리가 좀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어떤 문제 행동이나 말 자체를 그냥 비판하고. 우리는 그러면은 그 주제 딱 그 주제만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무겁게 시작했다. 괜찮아요. 우리 너무 파란색. 저도 실수도 괜찮아. 스스로에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실수들도 좀 반성하면서.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요새 이제 뭐 다시 코로나가 좀 2단계로 정부 지침이 강화되면서 좀 불안해지긴 했는데 어쨌든 대회가 열리고 있고 하는데 대회들이 다 우리나라 대회는 다 토너먼트 대회잖아. 지금 리틀 야구도 속초에서 하고 있는데 다 토너먼트 대회로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도 지금 대통령배와 협회장기 나눠서 행성과 목동에서 역시 토너먼트 대회를 하고 있고 중학교 대회는 지금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서울은 지금 리그전을 하고 있는데 리그를 1년에 2번 정도 하는 것 같아. 봄에 3학년들 대상으로 하는 리그를 한번 하고 이제 3학년들 빠져나가면 이제 가을에 2학년들 대상으로 이렇게 리그를 이렇게 하는데 김동욱 코치 생각은 어때요? 토너먼트와 리그. 저는 개인적으로 토너먼트 제도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완전히 없어지면 안 되는 게 이제 결국엔 이제 최후의 한 팀은 골라야 되니까 토너먼트가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뭔가 정말 연례 행사 마지막에 해줬으면 좋겠어요.
멋있게 마치 리그로 오시엔처럼. 약간 리그로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진짜로 붙을 팀들 딱 모아놓고 그렇게 딱 붙었으면 이 토너먼트도 뭔가 더 재밌잖아요. 프로야구만큼 재밌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토너먼트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그랬었고 그 1위 1비를 너무해요 아마추어에서. 토너먼트가 재밌기는 해. 그렇죠. 1위 1비 그 정신력으로 가능해요 토너먼트는. 그러니까 한번 미치거나 한번 빡 집중하거나 이런 그렇게 하면 가능한 거지. 근데 결국 야구라는 스포츠가 잘못 이해한 게 야구라는 스포츠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스포츠거든요. 정신력으로 하면 안 돼요. 늘 생활처럼 해야 되는 매일 하는 스포츠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토너먼트 제도가 빨리 없어져야 어린애들이 빨리빨리 그런 거에 적응을 한다는 거지. 일주일에 한 3게임씩 그냥 계속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땐. 그래야 이 애들이 오늘 하루가 끝이 아니구나 이거를 빨리빨리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을 기약하고 자꾸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선수들의 그릇이 더 커지고 나중에 하물며 프로를 가도 흔들릴 일이 적은 거죠. 근데 이제 아마추어 때는 한 대회 준비. 지방 애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딱 그 대회에만 막 바짝 집중해서 막 벼락치기 해놓고 딱 준비 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딱 4말 만들어 놓으면 만족. 약간 이런 게 저도 근데 그렇게 야구했어요. 근데 되돌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쫓기면서 프로에서 하지 않았나. 나중에 대해서 저는 알았지. 이런 거에 별로 의미 두면 안 되는구나. 네. 시즌 초 생각하니까 보통 초등학교나 중학교 대회를 제일 첫 대회를 소년체전 예선을 한단 말이야. 그쵸. 보통 3월에 4월에 한단 말이야. 근데 소년체전이 초등학교 중학교 야구부에서는 제일 또 목숨 거는 대회라고. 거의 겨울부터 12월부터 준비하는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대회고 하니까 이 소년체전 성적 소년체전 우승한 팀은 1년 내내 놀기도 해. 맞아. 올해 할 일 다 했어 해가지고 그거 보면 겨우 내내 이렇게 훈련. 사실 또 3, 4월이 아직도 춥거든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래서 그 초등학교 중학교 대회 볼 때마다 되게 의문이더라고. 이거를 이렇게 꼭 봄에 해야 되나. 이건 좀 토너먼트냐 리그냐 얘기하는 거랑 조금 약간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이 가장 중요한 대회를 첫 대회로 하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소년체전에서 한번 1차전 떨어지고 1차전에서 진다 그러면 그냥 한 해가 다 끝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 맞아요. 시즌 다 우리 망치고. 올해 끝났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도 몇 번 겪어봤거든. 겨우 내내 올해는 뭐 또 이 희망 고문에 들뜰 때잖아. 누구나 다 이렇게 겨울 되면 올해 겨울 동계훈련 하면 애들이 정말 많이 발전했겠지. 다 그런 얘기 난 부모님들한테 많이 들었다고. 나도 겨울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그럼 나는 이제 약간 좀 그런 건 잘 안 믿는 편이라 다른 팀은 놀아? 그렇게 농담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막 그 기대가 소년체전 1차전에 뭐 나가 떨어지면 이제 확 하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토너먼트라는 거죠. 토너먼트 대회 끝나면 또 다른 토너먼트 대회. 토너먼트 대회가 한 5-6개 될 거예요. 서울만 해도 뭐 각 프로야구 팀들이 이제 스폰해주는 대회들이 뭐 LG라든가, LG기는 뭐 리그구나, 뭐 이런 대회들이 있고 뭐 협회 장기 뭐 등등 해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력이 낮은 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경기 못 하는 거지.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연습량을 어마어마하게 가져가잖아요. 그 한 대회를 어떻게. 아마 지도자들도 이런 부분을 알 거예요. 한 번만 미치면 된다. 한 대회 갑자기 미치면 된다 하면서 연습을 엄청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지도자분들이 그 토너먼트를 일정 부분은 찬성하는 이유기도 하고 또 반대하는 이유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를테면 리그에서, 프로야구도 리그에서 정말 잘 나가는 팀도 이를테면 144경기 하면 그쵸. 가끔 4연패, 5연패 할 때가 있잖아. 그쵸. 근데 토너먼트를 하게 되면 딱 팀의 사이클이, 그 전력이 좋은 팀도 그 4연패, 5연패 하는 시기에 딱 걸릴 수가 있거든. 그럼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협회장기나 대통령배, 뭐 황금사자기 이렇게 청룡기 보면, 그래서 이제 토너먼트가 이변이 많이 일어나지. 알 수가 없고, 그런 약팀이 언더독에 반란이 일어나기 좋은 조건이기는 해요. 근데 나는 일단 문제 삼고 싶은 게, 토너먼트가 선수들의 어떤 공정한 경기 참여 기회를 이렇게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 이게 가장, 뭐 다른 어떤 이유보다 이게 가장 큰 것 같고, 또 하나는
예, 선수 육성의 능력, 아마추어 야구 선수 육성의 능력이 왜곡되기가 쉽다는 거야, 평가가. 이게. 아주 좋죠. 왜곡되기. 그러니까 분명히 토너먼트 경기에 맞는 경기 방식이 있잖아. 그쵸. 전략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작전도 그렇고 뭐 스윙도 그렇고. 저번에 얘기한 거 있잖아. 인터페어 작전. 데드볼 맞기 작전.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과연 토너먼트 제도를 이렇게까지 고집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제가 또 의아한 거는 많은 감독님들도 리그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한에서는 특히 초등, 중등 뭐 이런 분들 중에서 뭐 리그로 바뀌어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안 바뀌고 있어. 협회에서 하는 일이 많아지나 그러면? 그렇겠죠? 리그로 하게 되면. 나는 이건 좀 미스테리예요. 특별히 물론 뭐 경기 수가 좀 많아질 가능성은 높지. 아무래도 리그를 하게 되면 탈락팀들의 경기까지도, 기존에 토너먼트를 했을 때 탈락팀의 경기까지도 계속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경기 수는 분명히 맞아질 텐데, 근데 그거를 저는 한 초중등 같은 경우는 한 30경기, 한 고등학교 팀 같은 경우는 40경기 정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한 팀당 40경기 정도 한다 그러면 그렇게 많아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경기 같은 경우도 김동호 코치가 얘기한 것처럼 고시엔처럼 한 경기 정도, 예전에 봉황대기, 지금 뭐 봉황대기처럼 모든 팀들이 참가하는 정말 진검승부를 펼치는 대회를 한 하나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는 팀당 한 40경기 정도는 경기가 보장되는 시스템을 난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보거든. 그 정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이런 거죠. 지금 고등학교 팀이 81팀이란 말이야. 81팀이면 사실은 한 팀이 다 못해. 그러면은 80경기를 해야 되는데 선수들한테 너무 힘들지. 수업도 하고 경기도 다니려면 너무 힘드니까 반 딱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붙고 내년엔 또 이렇게 붙는 거야. 그거 뭐 이렇게 붙고 저렇게 붙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대신 이제 그 팀 배분이나 이런 거는 뭐 챔피언스 리그나 이런 것처럼 시드 배정을 좀 하면 되겠죠. 시드 배정을 해서 직전 한 10년 동안에 황금사자기, 청룡기, 뭐 봉황대기, 협회장기 등등 4대 전국대회에서 뭐 8강 이상에 들었던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뭐 A그룹, 뭐 B그룹, 뭐 C그룹, D그룹으로 나눠서 해당되는 팀들을 좀 이렇게 섞어가지고 40팀씩. 사실 하려고 그러면 방법이야. 뭐 떨렸죠. 사실 지금 즉흥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따따따따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일을 안 해서 못 만드는 거잖아요. 뭐 좀 더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서울 인근이나 수도권, 뭐 심지어는 뭐 약간 충청, 서울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충청권에 있는 학교도 제가 볼 때는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를테면은 뭐 경기고등학교야. 그러면은 뭐 주말에 뭐 충남에 있는 뭐 광천고등학교라든지 대전고등학교 딱딱 2경기 찍고 올라오는 거지. 올라오고 좀 그런 식으로 리그를 소화하는 거예요. 이제 좀 너무 먼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쉽진 않으니까, 지금도 전국대회 한다 그러면은 다들 숙박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뭐 한 군데 타운 같은 걸, 뭐 화성도 좋고 아니면 뭐 목동도 좋고 어디도 좋고 이렇게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 원거리 팀들, 이를테면 뭐 서울고랑 경남고, 뭐 저기 뭐 상호고랑 저기 뭐 화순고, 이런 팀들은 좀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몰아가지고 리그 경기를 또 거기서 한 3-4경기 소화하고, 이런 시간을 또 2-3차례 가지면 나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것 같거든, 리그식으로. 그렇게 돼야 또 이제 그 팜이 적다고 하는 우리나라에 그 스카우트 하시는 분들도 편할 거예요. 경기 수가 많아야 그 선수를 지금 정말 제대로 파악할 수 있거든. 연습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사실 허구에 불과해서 이게 실전에 쓸 수 있는지 사실 이게 다 의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맞아. 그 프로 입장에서 어떤 선수의 어떤 잠재력이나 포텐을 평가하기에도 나는 리그 경기를 많이 하는 게 그 선수의 어떤 잠재력이라든지 투를 확인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실제로 뭐 김동호 코치랑 뭐 우리끼리는 얘기 많이 하지만, 정말 어릴 때 정말 스윙 저렇게 안 했는데, 공 저렇게 안 던졌는데, 이 친구가 왜 고등학교 가가지고 왜 스윙을 저렇게 하지? 이런 거 보면은 그 팀의 어떤 문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발휘 못 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 그쵸.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한 경기 한 경기를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렇죠. 지도자로 하여금.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도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몰라서 못하는 것들이 있고 알면서도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 우리 감독 코치님들도.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것들이 이를테면 어떤 뭐 훈련 방법이라든가 뭐 이전과는 달라진 어떤 뭐 투수들의 뭐 또 회복이라든가 뭐 영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조금씩 계속 이렇게 알려주는 노력을 하면 되는 건데, 나는 이런 감독 코치님들이 이제 승부에 집착하게 되고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 그러잖아. 승부에 집착하지 말고 육성을 먼저 생각하는데 그걸 누구나 다 알지. 환경이 있는데 만들어져야 돼서. 나는 그래서 이거는 후자의 문제라고 보거든. 이거는 알아도 잘 안 되는 것들. 이걸 내가 언제 경험했냐면, 우리 아들도 투수니까 중학교 대회 어디 나갔는데 경기가 굉장히 긴박하게 흐르는 거지. 근데 우리 아들이 그때는 그래도 좀 잘 던지는 시절이었으니까 뭐 전날인가 굉장히 많이 던져서 오늘은 누가 봐도 이건 나오면 안 돼. 근데 일단 아빠인 내 마음도 경기가 팽팽하게 흘러가고 이 경기 지면은 또 다음 경기, 왜 경기를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감독 코치들도 선수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나아가고 싶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나가가지고 한두 이닝 던져줬으면 좋겠다.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 그거 아빠인 본인도. 한두 이닝 더 던진다고 뭐 별일 생기겠어. 그냥 여기서 그냥,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어떤 그 선수 보호나 이런 것들을 자꾸 어떤 지도자들의 어떤 의지나 어떤 선택의 문제만로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지. 사실 투구수 제한 얼마나 이것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로 인해서 분명히 좋아졌잖아, 투수들. 그러니까 알면서도 못하는 것들은 나는 이런 식으로 어떤 제도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토너먼트 제도가 토너먼트 경기가 정말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특히 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투수도 마찬가지면 타자들 같은 경우에 진짜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선수가 한 대에 미쳐도 사실 타수가 적어서 아마추어는 막 4할, 5할, 사실 잘 치는 애들 뭐 4할 뭐 그냥 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진짜로 100타수 이상 넘어갔을 때, 100타석, 200타석 넘어갔을 때 과연 그 타율을 지킬 수 있는지. 저는 항상 타율은 무조건 떨어지는 수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다른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장타율이나 출루율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말은 하지만 결국엔 타율에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게 토너먼트 때문이에요. 네, 리그가 생기면 자기의 장타율이나 출루율이 진짜 자기 스탯이란 말이에요. 냉정한 판단. 누가 남이 봤을 때도 이 친구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똑딱이, 혹은 얘는 좋다, 그릇이. 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렇지. 그런 것들이 리그가 생기면 훨씬 좋다는 거지.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체구가 작다고 해서 항상 작은 플레이를 요구받는 선수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 고등학교 레벨에서도 키 좀 작고, 뭐 보통 그런 선수들, 7, 8, 9번, 2번, 이렇게 친단 말이야. 그런 선수를 앞에 주자 나가면 무조건 번트 돼. 그리고 1사도 번트 돼. 지금도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리그였고, 리그 정말 40경기 중에 한 경기야. 번트 될 필요가 없잖아. 그냥 치면 되는 거야. 근데 될 것 같아. 생각해보면. 감독들 될 것 같아. 그 한 게임 이기려고. 리그 우승을 또 생각하는 감독이면 또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 빈도는 난 현저하게 낮아질 거라고 보고, 기존에 그냥 주자만 나가면 번트 되던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더 방망이를 휘두를 수 있는 기회를 난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고등학교 레벨에서 이런 거고, 특히나 유소년 레벨에서 정말 저는 리틀 야구 대회나 초등 야구 대회는 나는 그냥 토너먼트 대회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 난 하나도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 어떻게 보면 지금 리틀 야구 대회 하고 있지만, 리틀 야구도 이제 8강, 4강 결승 가면 거의 매일 경기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 숙박비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근데 이 친구도 2이닝으로 제한을 해놨지만 2이닝으로도 매일 던지는 게 이게 부담이거든, 사실. 그렇죠. 이제 또 리틀 야구 선수들이 또 얼마나 또 제구력이 좋다고 또 이렇게 깔끔하게 그렇게 막아내질 못해요. 공이 많이 날려. 투수리 많이 가고. 그러면은 한 이닝에 보통 20개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럼 2이닝 던지면 40개면 꽤 11살, 12살, 13살짜리 친구들이 부담이란 말이야. 그걸 내일 또 던지고 모레 또 던진다는 거지. 그거 괜찮다. 디틀
그래, 오케이. 리틀은 아예 토너먼트가 사라지고 전체 리그로 돌렸다가 마지막에 한 진짜 가을에 날씨 제일 좋을 때 왕중왕전처럼 그 리그에서 승 많은 팀들 한 몇 팀 뽑아갖고 딱 16강으로 붙으면 와 이거는 중계에도 재밌겠다. 리그 수준이 높을 거 아니야 걔네들은. 그러니까 뭐 그치 지금도 뭐 리틀 야구든 뭐 보면은 항상 이 화성 드림파크 와가지고 1년에도 몇 번씩 이렇게 저 부산에서 뭐 광주에서 올라와가지고 맨날 며칠 이렇게 지내고 내려가고 하는데 나는 그냥 지역에서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팀수가 좀 적어서 연습 경기 하는 게 좀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좀 부산 대구 1시간이면 가는데 부산 대구 경상권 묻고 전라권 뭐 충청권도 묻고 뭐 충북 같은 경우도 뭐 경상권이랑 같이 묻고 뭐 서울 경기는 뭐 너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난 충분히 그 안에서 한 20경기, 30경기 할 수 있는 리그를 돌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도 약팀들, 상대적 약팀들이 저도 그냥 사실 자, 우리 다음 게임 하자 이렇게 하면서 애들은 정말 그렇게 야구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네. 저도 그냥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지면 울고 막 마치 그래야 되는 것 같았어. 이 패배에 대해서 너무 막 울고 막 한 게임 지면 아직도 기억나요. 소년체전 때 비 와가지고 그걸 했어요. 그 뽑기? 게임을 안 하고 뽑기를 했어요. 뽑기. 저는 제주도잖아요. 뽑기 제주도에서 어디였지 그때 기억은 안 나는데 올라왔어요. 비행기 타고 딱 게임하러 소년체전 하러 왔는데 뽑기로 졌어요. 뽑기로 졌는데 아직도 기억나. 막 울고 불고 게임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근데 상대팀이 우승했어요. 어차피 해도 졌어.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 그래. 네, 뽑기 하니까 나도 그 아들내미 리틀 4학년 때인가 지금 하는 속초대회 갔는데 우리가 전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 근데 상대팀이 경기가 너무 안 풀리더라고. 말로 해서 막 그냥 치는 거 막 직선타 나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막 빨리 져야 되는데 안 지는 거야 해가지고 우리가 안타 하나도 못 치고 0대0으로 끝났어. 그리고 뽑기에서 우리가 이겼네? 저기 완전 애들 다 진짜 하늘이 무너지니까 우리가 기쁜 것도 하지만 걔는 너무 불쌍하더라고. 우리는 그땐 취미반이어서 사실상 우린 져도 돼. 질 거라고 하고 그냥 속초에 다들 관광 왔어. 했는데 근데 참 애들은 애들인 게 그쵸. 마침 공교롭게 그 경주에 설악동 가는 입구에 있는 모텔촌 거기서 있는데 숙소가 또 같았네. 근데 또 그렇게 울고불고 했는데 또 그 숙소에서 저녁 때 애들끼리 서로 막 캐치볼 하고 걔네들은 한 3, 4일 있을 줄 알고 그 숙소도 한 3일 동안 빼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놀다 갔어 우리 응원하러 오고. 아 진짜요? 우리를 이겼으니까 니들이라도. 애들은 그런 말이 있어야지. 네. 하여튼 뭐 그거는 뭐 여담이었고. 네. 저는 유소년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그 예전에 그 조영빈 변호사님이 미국 야구 견문록이라고 하는 강연을 한번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미국 야구 유소년 야구 시스템 뭐 그쪽 뭐 이렇게 물론 이제 환경이 다르고 저변이 다르기 때문에 좀 거긴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린 이렇게 못하냐라고 뭐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쪽 유소년 야구 룰 중에 그거 참 좋더라고요. 모든 경기 모든 선수 출장. 모든 경기 모든 선수 출장. 실제로 지금도 리틀 야구 월드 시리즈 가면 모든 선수 다 출장해야 돼. 한 타석 무조건. 한 게임이요? 한 게임. 그 경기에는 모든 등록된 선수가 다 출전을 해야 되는 룰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토너먼트 경기 하면 유소년 야구인데도 불구하고 벤치에만 있는 선수들이 너무 많지. 안타깝다. 그러니까 유소년 야구인데. 유소년 야구인데. 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는 우리 유소년 야구가 조금 더 좀 뭐 다른 어떤 교육적 관점까지 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할 시기가 이제 좀 됐다고 봐. 예. 어떤 프로야구 선수를 만드는 어떤 엘리트 운동 선수를 만드는 데만 너무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 좀 섞여가면서 그게 사실은 잘하는 친구들한테도 좋은 리더십을 함양하는 기회가 되거든. 정말 못하는 애들. 쟤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또 선수반, 취미반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잖아요. 나는 그것도 그냥 바람직한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정말 못하는 친구들 다 이렇게 끌고 가면서 잘하는 친구들이 잘 끌고 가면서 뭐 알려줄 거 있으면 알려주고 그 팀 안에서도, 그런 어떤 교육의 기회.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 그쵸. 골프 치지만 골프 칠 때도 보면은 딱 라운딩 돌 때 보면 누구 한 명이 이렇게 딱 4명이 돌 때 이렇게 보면은 한 명이 뭔가 계속 헤매고 있거나 하면은 그걸 또
뭐 진짜 친한 사이면 그것도 약 올리기도 하는데 좀 약간 어색하거나 비즈니스 관계에 있으면 사실은 그걸 또 잘 조율해 가면서 내기의 방식도 바꾸고 이게 진짜 맞아요. 저 얼마 전에 골프의 모습이거든. 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저는 사실 이제 5개월도 안 된 햇병아리잖아, 골프로 치면. 근데 이제 골프 1년 넘게 친 친구들이랑 스크린 골프를 치는데 이제 제가 막 뭐 잘 안 된 거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갑에 계속 돈이 나가네. 이제 표정 관리가 안 되네. 이게 근데 옆에서 아무런 이런 케어가 없었어요. 아주 저를 강하게 키웠지. 네, 저를 이거를 막 계속 끌어올리는 거야. 다행히 저는 그런 성격이라서 또 이제 혼자 또 이제 뒤에서 개인 연습하고 막 이러지만 어떤 누군가는 그런 거를 상처받고 예를 들어서 골프 안 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야구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렇게 잘하는 선수들이 못하는 선수들, 못한다고 얘기하기 좀 그렇다. 사실 뭐 전문적으로 안 갈 선수들도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가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배워놓으면 그렇죠. 서서 인품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또 이렇게 이렇게 묶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선수반, 엘리트 야구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로 인해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리그가 생기고 리그로 돌아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모두가 좋아지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사실 뭐 리그냐 토너먼트 이거 관련해서는 뭐 리그의 장점, 토너먼트의 장점, 뭐 거기에 따르는 그림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그러면 누가 나서서 해줘야 되냐 그러면은 나는 지도자분들이 나서줘야 된다라고 봐요. 결국은 지도자분들이 정말 리그 방식으로 가서 그게 사실은 지도자분들도 이 일을 오래 즐겁게 할 수 있는 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물론 맞아요. 우승의 기쁨, 어떤 뭔가를 가르쳐서 내가 어떤 대회라도 하나 우승하면 거기에 든 만족감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지. 당연히 그런 것들도 필요한데 그거로 인한 해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나서서 제도를 바꾸고 대회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협회나 연맹 쪽에 많이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